자, 1월 4일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선일보부터 보죠. 어제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 트럼프 첫 포문 북핵 완성 그럴 일 없을걸 이랍니다. 김정은의 미국 본토 때릴 북한 ICBM. ICBM은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죠. 개발 막바지 신년사의 경고. 습군평 태도도 비판. 중국은 북 관련해 미국 안 돕겠지. 멋져. 대체 이게 스포츠 신문인지 참 기가 찬다. 서울 강릉 사이에 KTX가 생긴답니다. 상봉역이 출발역이라고 하고 국토부에서 올림픽 뒤에 활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긴다는 게 아니구나.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헌재에서 이제 그 변론이 있었는데 9분 만에 끝났다. 뭐 그런 말이 있고, 국정원 삼성합병 전 안녕하세요. 전 안종범의 국민연금 동향 보고. 이거는 진짜 제대로 파면은 안 걸리는 새끼들이 없겠다. 국정원은 뭐 당연히 걸릴 거고. 자, 임명진 악성 종양의 뿌리 서청원 최경환 탈당 촉구. 친박 핵심에 일본 같으면 할복한다. 서청원 공당 대표의 도를 벗어난 말이다. 그렇답니다. 사실 뭐 크게 새롭게 나온 소식은 없네요. 이면입니다. 참치야 너 남해까지 올라왔니? 제주도 앞바다가 열대성 어류들한테 점령당해 있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 얘기인 것 같고. 자, 3면입니다. 김정은 신년사의 직격탄. 요 중국, 그럼 그 트럼프 얘기죠. 중국까지 싸잡아 비꼰 트럼프. 자, 트럼프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이야.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냐면은 북한과 거래하면 제재한다, 뭐 그런 방침이랍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국 미국 고위급 대북 전략회의가 있답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회의도 열린다 그러는데, 여튼 이리저리 좀 문제가 많네요. 사면입니다. 아이 걱정하며 울먹이는 정유라. 의혹엔 딱 잘라 엄마가 다 했다. 정유라가 잡혔죠. 잡혀가지고 기자들이 가가지고 뭐 그 인터뷰 됐다 그러던데, 인터뷰 전문을 읽어보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말도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순수하게 대답하는 것 같진 않아 보였어요. 자, 단마르크 법원서 말문연 최순실의 딸 법적 책임 빠져나가며 준비된 답변 척척. 요게 부제입니다. 자, 나는 삼성이 사준 말을 탔을 뿐이다. 후원 계약 등 정말 아는 게 없다. 이대 총장 유철균 교수 한번 봐. 제적될 줄 알았는데 학점 나왔다. 덴마크 30일까지 구금 연장 결정. 정시 한숨 쉬며 실망. 항소할 듯.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서 전달. 자, 특검 불구속 수사해주면 자진 귀국. 정유라와 협상은 없다. 송환되면 즉각 체포영장 집행. 특검은 일하겠다고 벼르고 있고요. 김종, 차은택, 정호성 구치소 압수수색. 특검 외부 접촉해 증거인멸 시도 의심. 네, 특검에서 일하고 있다. 버티는 최순실 딸 체포 소식 듣고 눈물 보였다는데, 최순실 특검 소환에 계속 불응. 특검 강제고인 조사 검토. 특검 일하고 있다. 사면 기사는 전부 다 특검 일하고 있다라는 주제네요. 그렇답니다. 정유라가 일단 잡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진전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말 맞추기 힘들어지거든. 예를 들면 나하고 양파 둘 사이에, 예를 들면 너는 밥을 안 먹었지, 나도 밥을 안 먹었다고 할게 라고 하면은 말 맞추기 쉬워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막 말 맞춰야 되는 게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틀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모순을 잡아내는 게 검사들하고 경찰들의 일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거기다 정유라는 어리잖아. 노련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자, 오면입니다. 탄핵 첫 변론, 꽉찬 방청석, 대통령은 안 나와. 예, 9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헌재, 대공, 이 뭐야? 지정, 대공 지정의 자세로 심리. 대공 지정이 뭐야? 5일과 10일에 2, 3차 공개 변론. 예, 그렇답니다. 그 5개 쟁점은 뭐냐면은 탄핵 심판에서요. 국민주권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요건 세월호 관련이죠. 언론 자유침해 이렇게 5개입니다. 헌재도 일하고 있다 그런 기사고. 이재용 고발 놓고 야권 새누리 신경전. 야권에서는 최순실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최순실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이재용이 말이죠. 새누리에서는 특검 수사가 아직 안 나왔다. 조그맣게 그 군부대 가서 이제 하트 그리고 있는 추미애 사진이 있고요. 추미애의 돌격은 피해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자, 민주하고 그 다음에 유김당 박 대통령 신년 간담회 부적절. 예, 기자단의 야권에서는요. 노무현 심판 당시 헌재 결정문 정지된 직무의 기자회견도 포함. 기자단의 간담회 보이콧 검토 요구.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신년에 이제 기자 뭐 간담회하고 그랬잖아. 그 카메라하고 들고 오지 말라는 조건으로, 그죠? 그 보이콧하라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보이콧하는 게 맞겠지 아마. 자, 특검이 블랙리스트 수사할 수 있나 논란. 뭐가 이게 문제가 있나 보지? 여권에서는요, 여당에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네. 특검법상 블랙리스트 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납니다. 내가 특검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야권에서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특검이 수사를 특검법 개정하자. 확실히 법적으로는 여당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보면은, 근데 수사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연관돼 있는 건데. 육면입니다. 지지율 2위 반기문 이제 시작인데 뭘. 예, 신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 밀려서 참모들 솔직히 기대했지만 기대할 새끼한테 기대하지. 자, 보수 넣을까 말까 신당 당명 갈등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신당은 유김당이죠, 그죠? 남경필은 외연을 넓히려면은 보수를 빼야 한다. 유승민은 적통성 흔들린다. 반대.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지고 붙고 있답니다. 어차피 반기문하고 합쳐가지고 기회주의자지 달놈들이. 자, 진박에 날세운 범박. 임명진의 인적 청산 지지. 범박은 뭔데 씨발. 아무튼 임명진은 계속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친박 쪽 사람들을 다 내쫓고 있고, 사실 지금 새누리당에서 친박 빼고 남은 게 뭐가 있냐 싶긴 한데, 오랜만이네요. 그 친박 빼고 남은 게 뭐가 있냐 생각하긴 한데, 아무튼 다 쫓아내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임명진이 일을 잘하면 새누리당이 그래도 소수 정당으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나중에 대선 결과가 만약에 유임당하고 잘 되면 유임당이 다시 또 합쳐 들어갈 계기도 되겠죠. 사실 임명진은 되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을 망치는 걸 맡고 있으니까 별로이겠지만은. 8면입니다. 문재인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되면 1년 내 끝내겠다. 예, 개헌 관련한 얘기입니다. 개헌 관련한 얘기는 참 끝도 없이 나오네. 아무튼 개헌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 시비를 붙이려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그 지금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뭐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박근혜가
행정부가 비대해졌을 때 대통령이 무능하면은 나라가 좆될 수 있다는 걸 여실없게 보여줬기 때문에 다들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개헌 시기에 대해서 다들 말이 많거든요. 문재인은 일단 지금 그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 그러는 거는 정치적 계산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외에 다른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다 대선 전에 개헌해야 된다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도 그러고 있죠. 우리가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예, 조선일보는 보수 성향이 아니고 수구 성향입니다. 얘들 보수 아니에요. 손학규 정계 은퇴하라. 안희정 또 문재인 지지 지원 사격. 개헌 앞세운 삼지대 비판. 손학규 측에서는 안희정 보고 친문 홍위병이냐 그랬답니다. 홍위병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개헌 특위 출범 민주 14명 중 4년 중임제 선호 3명 뿐이다. 여야 합쳐서 36명이랍니다. 여튼 자, 민주당하고 신당 공직자 수사처 설치 법안 2월 안에 처리한다. 검찰개혁 관련한 거죠. 검찰에서 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검찰에서 그걸 다 무혐의 판결 내고 그러는 거 보면은 확실하게 뭔가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면입니다. 노벨상만 7명 헝가리 현상 만들려면 잠든 호기심 깨워라 라는 참 가치없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인터뷰했나? 자, 몰입훈련으로 창의성 기를 수 있어. 창의성 기를 수 있어. 수업시간 절반 이상이 생각 타임이다. 요거는 서울대 황농문이라는 교수의 몰입교육이다. 뭐 관련한 거를 인터뷰한 모양인데 참 가치없는 면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 뭐 그런 취지의 기사 같은데, 아이 뭐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는 기사를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한면에 할애하셔가지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 다 노력 아니에요. 그냥 다 재능이에요. 재능. 노력하시면은 평균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근데 평균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없으면 안 돼요. 공부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피아노든 아니면은 고양이 때리기든 뭐 다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능 없으면 고양이 때리다가 핥혀요. 고양이가. 재능이 있으면 고양이가 즐겁게 맞아주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자, 12면입니다. 일주일 100만원 임상 알바에 못 맡긴 어르신들. 이거 생동성 실험 뭐 그런 건가? 제약회사 뭐 그런 거 같은데, 사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진짜 한창 돈이 없을 때 나도 이렇게 한번 돈을 벌어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돈 많이 주거든요 이거. 다만 지방이 서울이라서 그렇지. 자, 고교생이 탄핵반대 집회 갔다고 가족까지 신상 털기. 24세 무직 탈북자 허위사실로 무차별 공격. 고등학교 이름 잘못 알려져. 해당 학교 우리 학생 아니야. 요거는 무슨 사건이냐면은 그 대한문에서 31일 날이 나는데, 대한문에서 이제 휘문고 학생이라고 그 스스로를 소개한 학생이 기사에 오타 있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학교 교육이 전교조스럽다,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하격은 박근혜라고 생각했는데 살펴보니 박근혜는 무죄이고 좌파 측에서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휘문고 학생이 아닌 거야. 뭐 휘문고 학생이 아닌 건 상관없어요. 뭐 내가 휘문고에 대해서 별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아무튼 역풍을 한번 쭉 맞았지. 거짓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박사모 측에서는 혼란에 빠지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은 고등학교 하나 속인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엿먹이는 게 가당키나 하나 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속이고 이런 얘기 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사기꾼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를 너무하지 않냐라고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는 게 예를 들면 신상 털고 뭐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지, 좋은 게 아닌데, 지금 문제의 논점을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뒤틀고 있는 거죠. 문제의 논점은 얘가 거짓말했다, 얘가 거짓말했고 얘가 대한민국에서 그 좌파가 문제다, 박근혜는 무죄다라고 주장했다는 게 문제인데, 근데 문제를 이 사람은, 사람들이 얘를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 이거 보고 있으면 어버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 뭐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 없고요. 그냥 사건 사고 얘기고. 13면입니다. 학원 말아먹은 경험이 모약될 줄이야. 이런 기사는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뭐 성공 신화, 어떤 한 사람의 성공 신화를 이렇게 기사로 포장해가지고 막 어제도 그렇고 막 보도하시던데, 뭐 이런 기사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서울 고려역 일대 최대 37층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고, 쓰레기 봉투값 50원, 하수도 요금 10% 올려. 서울시 쪽 이야기입니다. 아랍을 찾는 여운님 안녕하세요. 14면입니다. 알파고의 습격, 8년 내 1600만 명 일자리 넘본다. 인공지능 관련한 기사가,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그 부제가 뭐냐면은 고용정보원 일자리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이고요. 취업자 12.5%는 당장 대체 가능하고, 청소 주방 보조원 100% 대체, 청원경찰 건축 도장공도 위기, 조종사회계사 투자분석가 등 전문성 있는 직업은 대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AI 관련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한 기사들이 사실 알파고가 뜬 이후로 계속 많았는데, 거저먹은 거지 뭐 기자들이. 많았는데, 근데 일자리 관련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기사는 거의 없었어요. 내가 계속 이제 한국일보하고 조선일보 보면서 이제 어떤 새끼가 먼저 얘기할까 싶었는데, 조선일보에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네요. 한국일보도 이 기사 있을란가? 기술이 발달하고 뭐 그런 건 좋은데, 사람이 일을 좀 덜하게 되고 그건 좋은데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아무도 안 세우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단순한 일 있잖아요. 단순한 일, 예를 들면 마트 캐셔로 갑시다. 그 마트 캐셔 마트 수납원들이 만약에 대체 가능하다면은,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 시켰다면은, 지금도 사실 무인계산대라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누가 보상해 줄 건데? 아무도 보상 안 해줄 걸? 국가에서 그걸 보상해 줘야 되는데 기업은 안 하려 그럴 거고,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요즘 우리나라 꼬라지를 생각할 때 국가가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할걸요? 스마트폰에 빠진 청소년, 커서 술 담배 쉽게 빠져. 이것도 참 가치 없는 기사를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4,000명 추적했다 그러네. 4,000명. 근데 이거 통계 내는 방식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자살 20, 30대 비중 줄었는데 40대 이상은 늘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국제면입니다. 19면입니다. 인도 ICBM 시험 발사에 중국도 ICBM 신형 실전 배치, 이런 얘기가 있고,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네. SNS 스토킹에 칼 뽑은 일본, 싫다는데 계속 메시지 보내면 1년 이하 징역, 규제법 시행. 그래, 뭐 법은 좋은데 악용될 소지가 되게 다분하네요.
그죠? 굉장히 다분한데. 20면입니다. 잊지 못할 추억 만들기 내 손으로 꾸민다. DIY 웨딩. DIY는 doing yourself인데, 그러니까 결혼식장 막 빌리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돈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강당 같은 걸 빌려가지고, 갤러리나 그런 걸 빌려가지고 직접 다 한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용역을 안 주고 이제 직접 한다. 직영으로 하겠다. 돈을 많이 아끼나 봅니다. 자, 꿀도 바나나도 안녕. 이거는 무슨 기사가 뭐 이런, 꿀도 바나나도 안녕 쌉쌀한 그 녹차 시대, 요거는 녹차가 들어간 초코파이에 관한 기사입니다. 내가 이걸 왜 읽었을까? 넘어가죠. 그 뒤쪽은 무화면인데 무화면은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23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 쪽면인데, 하루 5시간 모바일 게임하는 중년, 우울하고 불안장애 의심. 나는 우울증 끝판왕이겠네 그러면. 이쪽은 뭐 그 다른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26면에 그 신문은 선생님이라는 요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랍의 봄 이후 6년째 내전, 난민 1000만 명 발생. 2011년 민주화 시위에서 전쟁 시작, 러시아, 미국, 터키 등도 개입, IS 침공에 쿠르드족은 임명됐구려. 아무튼 요 그 내전,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쭉 써놓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태영호를 제2의 황장의 업되게 할 수 없다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20년 전 탈북한 황장엽 북핵 개발 경고했지만 진영 논리에 빼빠진 한국, 귀막고 대북 지원에 기자회견 태영호의 경고, 이번에도 무시할 건가? 여러분, 내 기억에 지금부터 20년 전이라 그러면은 97년이잖아. 96년, 97년. 인데 황장엽이가 탈북했을 때가 97년이었구나. 김대중이가 노무현 된 게 언제죠? 노무현 된대. 참, 내가 뭐라 가는지. 김대중이가 대통령 된 게 언제죠? 몇 년도지 정확히?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이 98년 2월부터네요. 98년 2월부터인데, 근데 지금 그때 황정엽이 탈북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대북 정책의 실책을 지금 김대중한테 돌리겠다. 탈북했을 당시는 이제 아마 김영삼 정부였을 텐데. 사실 이제 요것도 오해가 좀 많습니다. 그 햇볕 정책이라 그래서 이제 김대중이 표면적으로 많이 퍼주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 근데 실제로 북한에 보낸 돈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 진짜 퍼준 거는 이제 이후의 보수 정권인 거죠. 여기서 이제 진영 논리 막 그러면서 그 글을 쓰신 그 북한 전략센터 대표라는 분의 그 논점이 좀 많이 어긋났다고 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태영호 경고 뭐 했는데, 태영호 와가지고 그냥 뭐 자기 삼성 좋아요, 삼성 핸드폰 써요, 뭐 그런 얘기밖에 안 했는데. 자, 한국의 미래를 여는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육임당 관련 얘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학에 만연한 부정 졸업도 문제다라는 뭐 창업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의 글이 있고요. 29면입니다. 출세 늦은, 이거는 역사 이야기인데, 출세 늦은 초라한 무장 선주가 알아본 저게 구국의 제목 그 이순신 관련한 이야기고요.
30면입니다. 동경은 벌써 뛰는데 평창은 라는 칼럼이 있는데, 동경에는 그 2020년에 올림픽 예정돼 있답니다. 그래서 관련한 산업들이 막 넘쳐났는데 평창은 조용하다, 그런 기사고, 수저계급론 계약에서 신분으로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글인데, 부제가 뭐냐면요, 탄핵 촛불이 커진 것, 헌정 파괴와 국정농단의 화난 민심 때문만 하냐, 말끝마다 법치 내세우면서 정작 금수저와 특권층은 법 앞에 평등에서 비켜가 신분제 사회로의 퇴보에 분노한다. 정론이네요. 정론입니다. 정치적 정론인다. 한번 읽어보실, 뭐 재미는 없겠지만 글은 정론은 글이 재미가 없거든요, 보통. 근데 아마 읽어보실 가치는 있을 겁니다. 족쇄가 될 위증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족쇄가 된 위증, 족쇄가 될 위증이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주제가 뭔지 모르겠네. 그가 뻔한 거짓말을 한 것은 위증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1688명인데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80% 안팎이다.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렇게 처벌이 무르다 보니 겁내는 사람이 없다. 요즘 청문회에 관련한 이야기 같은데, 근데 정확히 주제를 잘 모르겠어요. 위증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아니면 법정형을 좀 높이자는 얘기인가? 법정형을 높이자는 주장 같아요. 미국은 위증을 중죄로 다룬다. 국회에서 위증하면 대부분 구속 수사한다.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뭔가 좀 레파토리가 좀 미묘해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그 31면입니다. 검정 역사 교과서 제 눈에 들보는 안 보고. 국정 교과서 뭐 얘기일 텐데, 마지막 문단에서 요 글의 수준이 드러나네요. 자, 새 교과서 필진 중 상당수가 관련 학회 대표를 지냈다. 이들은 1년 넘게 고생한 대가로 집필료, 사료조사비 합쳐 한 사람당 2천만원 정도 받았다고 한다. 검정 교과서 필자들이 60만 독자를 가진 출판 시장에서 해마다 인세를 챙기고 도덕적 우위를 차지한 것처럼 큰소리치는 것에 비하면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질은 새 교과서 쪽이 괄목상대할 만하다. 그들은 이래저래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이 들어온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예를 들면 양파한테 이걸 우리가 정신승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양파한테 그 밥에는 벌레가 있으니까 그 밥을 먹지 마라. 내가 내일 새로운 걸 사다 주겠다. 하루만 굶어라. 라고 내가 만약에 양파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양파가 나한테 날 보면서, 너 이 새끼 내 밥이 맛있어서 그러지, 내가 내 밥이 맛있으니까 그러지, 넌 이거 못 먹으니까 부러우니까 그런 거 다 알아. 이지라면서 정신승리하는 꼬라지가 바로 지금 검정 역사 교과서 제 눈에 들보는 안 보고라는 글의 주제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문단에 이거 보세요. 이게 검정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그 국정 교과서 나오니까 자기 밥그릇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거다라고 글을 썼잖아요. 문제의 논점을 완전히 뒤틀어 놓으셨군요. 논설위원입니다. 논설위원. 나도 논설위원 할 수 있겠다.
자, 미중 1, 러, 스트롱맨의 아버지들이라는 칼럼이 있고, 요거는 국제관계 관련한 건데, 역사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사설입니다. 트럼프 습근평, 한반도서 승부, 코스로 간다. 미중 갈등 사이에는 한국, 일본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개헌을 야합으로 몰아붙이자는 게 문재인의 생각인가? 야합입니다. 국정원이 왜 삼성합병 문제까지 끼어들었나? 예, 요거는 뭐 정론이네요, 그냥.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경제. 근데 별거 있겠나? 한국 서민금융 연체율 세계 최악 수준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3면인데요. 규제 풀고 일자리 만드는 정책 여야 힘겨루기 대상 아니다. 여기서 그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란 말은 뺐으면 좋겠어. 규제 푸는 정책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경제 쪽 이야기고. 진짜 읽어줄 만한 기사 없다. 진짜 그냥 진짜 경제신문이야 그냥. 경제신문 중에 내가 봤던 경제신문 중에 가장 질적으로 나쁜 신문은 한국경제예요. 한경. 고등학교 때도 막 학생들 대상으로 막 한경이 막 그러면서 팔던데 참 보고 얼마나 가짜인지. 진짜로 기사가 없습니다. 진짜로 읽을 만한 기사가 없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논점은 뭐 정치 얘기 조금 하고, 뭐 조선일보스러운 칼럼들하고 조선일보스러운 사설들 있었다. 좋은 글도 몇 개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한국일보를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